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얘기는 통편집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요? 아니요, 이 주제를 만들다가 진짜 100만 번쯤 생각했습니다. 왜요? 내가 굳이 능력 밖을 넘어서는 당돌한 말을 해도 되는 사람인가? 이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만들기 전에. 근데 이제 사장님이 항상 이렇게 밑밥을 까실 때마다 네. 이 조회수는 유난히 폭발. 100만 컨텐츠죠? 이거는 진짜 학자분들이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사회 정치인들이나 오피니언 리더. 근데 사실 우리 오피니언 리더는 슈카님이죠. 우리 회사에서는 그렇죠. 당연히 몇 명 된다고. 11명 중에 그러면. 저는 국민연금 얘기를 했었죠. 국민연금 내용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슈카월드에서 20번 했어요. 10번쯤 했어요. 국민연금 얘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또 그 얘기하면서 또 저렇게 분위기 잡네. 그거 아닙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뭐냐? 이번에 국민연금이 500인의 선택이라고 투표 다수결을 했습니다. 그거 누가 선정한 거예요? 저는 그 500원 되고 싶었는데 왜 나도 안 된 투표하고 거예요? 싶었는데 국민투표단. 아무나 되는 거 아니죠? 나도 모르겠어. 뭐 뽑는 뭐가 있었겠지. 그래서 그 500인을 이제 잘 구성을 해서 투표를 다수결을 했어요. 그래서 1안 소득보장론, 2안 재정안정론 해서 56%로 1안이 13% 내고 40% 받자가 1안이 일단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1안이랑 2안이랑 근데 별로 안 달라요. 비슷해요. 뭐 그런 생각도 있고. 저 사람이 왜 나를 대표하지? 난 저런 의견 낸 적 없어. 그것도 뭐 맞는 말일 수도 있고요. 본인의 의견과 다르다. 대표성이 있냐?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다수결로 결정하면 어떡해? 왜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다수결 아닌가요? 다수결은 민주주의 가치를 만들어야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게 민주주의 가치 그 자체는 아니죠. 북한에도 다수결해요. 거기는 99.9% 나오잖아요. 어쨌건 다수결이잖아. 맞긴 해. 히틀러도 다수결을 했을걸? 물론 우리가 지금 엉망인 500인이 모여서 그렇다는 거냐? 아니죠. 500인을 공평하게 뽑았어요. 나이도 맞추고 성별도 맞추고 직업도 맞추고 우리 사회하고 비슷한 500인을 뽑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다수결에 맡기면 어떡하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국민연금 문제나 아니면 환경 문제 같은 거 그런 거에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이해 당사자들이에요. 이해 당사자들끼리 모여서 다수결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환경오염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석유를 쓰지 말래. 그러면은 석탄 발전을 다 멈춰. 그럼 당장 내일부터 전기값이 4배 정도 오르고 전기가 일주일에 3번만 나와 월수금. 나머지는 전기 좀 아끼면서 살아야 돼요. 어쨌건 환경을 아껴야 되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칩시다. 그럼 우리가 모여서 다수결을 했어. 그럼 그렇게 지속 가능한 결론을 낼 수가 있냐? 라는 측면에서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다수결로 결정을 하면 결론은 너무 뻔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체의 이익과 다수의 이익이 꼭 같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 사회 전체의 이익과 다수의 이익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결론을 내릴 것이고 이 결론을 내리는 방안을 준비를 하고 있냐에 대해서 보면서 좀 대단히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경 같은 거는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뭡니까? 결국에는 지구를 아끼고 오래가게 하고 넷제로 같은 거 하면서 지속 가능하게 하는 거죠. 이게 사회 전체의 이익일 수 있어요. 앞으로 50년, 100년, 200년, 300년을 보려면. 하지만 우리 다수의 이익은 뭐예요? 이겁니까 지금? 석유 팡팡 써야 돼요. 지금 쓰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회 다수의 이익이 되는 다수결로 이해 당사자들끼리 모여서 결정을 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겠어요? 지속 가능한 결정이 나오겠냐? 아니면 지금 쓰자는 결론이 나오겠냐? 그럼 그걸 다수결로 결정하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이번에는 결정은 한 건 아니에요. 공론화를 거친 겁니다. 공론화, 의견이 어떤 걸 알아보는 거지 이걸로 결정을 한 건 아닌데 그래서 이번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너무도 많을 것 같다는 거죠. 우리 사회에 가장 많이 들리는 단어가 뭡니까 요즘에? 정부 부채 미쳤어요?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개인 부채 미쳤어요? 지속 가능하는 겁니까? 지구 온도 2도 넘었어요? 지속 가능합니까? 국민연금 2040년이면 얼랄랄랄 지속 가능합니까? 사회, 환경, 국가, 모든 게 지금 지속 가능성 얘기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많이 들은 적이 없는데 그럼 앞으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어떤 정책을 결정할 일이 너무도 많을 거라는 거죠. 사회적으로만 보면은 재정 건전성, 건보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등등등등 아니면 지난번에 슈카월드 나왔던 간병, 건보료로 처리하면 어떻게 될까? 노인 인구 1500만 시대 그분들 아프면은 그거 다 어떻게 될까? 석유 당장 쓰지 못하게 해라. 4대문 안에 내연기관차가 못 들어와요. 이거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돈을 이렇게 쓰잖아. 통화량이 이렇게 증가해.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하잖아요. 저래도 되나.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들도 모를 거다. 어디까지 저게 가능할지는 지들도 모를 것 같아. 일단은 성장하고 일단은 좋으니까 일단은 다수의 이익이니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지금 굉장히 많아졌다, 과거에 비해서. 물론 내가 지금이기 때문에 많다고 느끼는 걸 수도 있어요. 나중에 더 많아질 수도 있는데 이제 사회 전체 이익을 따지려는 주제들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우리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결정을 할 것이냐. 아니 근데 다수가 아니면 어떻게 해결을 해요 그러면? 누가 한 명이 독재를 해야 돼? 독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무슨 소리예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보통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 좋은 말로 하자면, 정말 교과서에 있는 대로 하자면 수기와 합의와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가장 지속 가능하면서도 우리의 이익과 가장 합치되는, 서로 양보를 하는 거죠. 지속 가능성에도 약간 양보를 하고 우리의 이익도 좀 양보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린 다수기 때문에 양보를 할 수가 없어요, 다수결로 가면. 그럼 누가 해야 됩니까? 결국에는 각지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떤 의견을 내고 의사결정권자가 그거를 설명하고 설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소위 수기하고 설득을 해야 돼요. 근데 의사결정권자가 딱 나와서 정치인일 거 아니야. 미래를 위해서 조금 이걸 양보 그러면 미친놈이요! 라고 표 떨어져요. 지지율 뭐 어쩌고 날라온단 말이야. 이 표잖아요, 표. 의견을 과감하게 얘기를 하고 전체의 지지를 받고, 그래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는 이 정도는 양보할 수 있어라는 이런 카리스마 있는 인물, 조직, 뭐 아니면 우리 국회 전체, 뭐 그런 게 있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우리는 또 치열한 양당 대조잖아. 양쪽 정당의 표 차이를 보세요. 지금 미국도 그렇죠. 요만큼 차이로 정권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상황에서 말 한마디 내뱉다가 다수의 이익을 양보 또는 침해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냐. 예를 들어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배운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공리주의. 소위 공리주의. 여러 명 사상가들의 이름이 머릿속에 막 존 스튜어트 밴덤? 밀 역시 자네들 바로바로 나오는 그 거만. 주입식을 외웠어요, 그거. K교육 뭐 밀이라는 둥, 뭐 밴덤이라는 둥, 뭐 막 지나가죠. 그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에요. 잘하고 있는 거네. 잘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지속 가능성은 나락으로 가는 거죠. 지금 석유 다 파서 써도 돼. 나 죽을 때까지 괜찮을 것 같아. 예를 들면 전체 사회의 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겹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대단히 오래된 담론입니다. 1800년대부터 나왔던 담론이에요. 그때도 그렇게 생각했어. 이 사람 이름은 뭐 못 들어봤을 것 같긴 해요. 알렉시스 토크빌이라고 있습니다. 토크빌. 토크빌은 철학자예요. 1800년대 사람이야. 이 사람이 프랑스 사람인가 그럴 텐데 미국에 가서 둘러본 다음에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씁니다. 그때 막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막 사방에서 의회 만들고 서로 다수결 같은 걸로 통일을 해서 뭐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를 만들고 있잖아. 이 위대한 민주주의를 보면서 정말 감탄을 해서 미국의 민주주의 힘에 관해서 책을 써서 이게 대단히 화제가 됐던 이런 사람인데, 가장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말했던 다수결의 문제에 대한 얘기였어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 공유주의가 전체 사회를 위해서는 잘못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무려 1800년대에 합니다. 사상가들은 대단한 것 같아. 소위 말해 다수의 횡포라는 주제인데, 민주정치의 문제는 다수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다. 다수에게 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수의 이름으로 법률을 만들고 감독하는 것은 절대적인 권한을 갖는다. 다수의 전능은 전제 정치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전 다수를 되게 좋아합니다. 다수의 원칙이 대대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아까 전에 몇몇 문제에서는 우리가 다수라는 이름으로 좀 희생돼야 될 게 앞으로 좀 많이 보이지 않나라는 걱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또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가 부채건 뭐 환경이건 뭐 연금이건 뭐건 한계에 다다른 것들이 좀 많이 보인다는 것과, 그게 1번 문제. 2번 문제,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인구 구조의 문제도 있습니다. 또 산요? 토산율은 우리나라 인구 문제니까 모든 사회 문제에 연결이 돼요. 제가 뭐 출산율을 여기서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2020년에 65세 이상 고령 인구 18% 정도 됩니다. 조금 있으면 2030년이 되면 25%가 되고요. 2035년 한 10년이 있으면 30%까지 올라갑니다. 궁극적으로는 2050년 가면 40%로 올라가요. 접니다. 좀 있으면 환갑이야. 노인들의 나라. 어르신들의 나라지. 물론 우리가 미래까지 배려한 그런 결정을 하겠지만, 문제는 많은 걸 양보할 수 있을까? 그때 당시에 다수가 되었을 때. 왜냐하면은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가진 게 많아지고, 소위 말해 기득권이 되고, 미래보다는 지금 당장 누리는 게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처럼 국민연금 다수결로 투표하는 거 보고 조금 느낌이 싸했습니다. 저거를 다수결로 하면 어떡해? 그럼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너무 뻔한 거잖아요. 지금 인구 구조도 그렇게 흘러가 점점점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냐?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수기를 통한 합의가 되겠냐. 우리가 제일 못하는 합의라면 진 거잖아.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약한 사람. 그럼 무조건 이겨야 된단 말이야. 저쪽을 누르고 이미 어려워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저게 최선 아니에요? 아니 전문가들 나와서 하면 그거 따를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결론을 얘기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저출산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이 최근에 저출생부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저출생을 막고 출산을 올리면 아이를 낳아야 되죠. 아이는 청년이 낳죠. 그럼 청년한테 뭔가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현금으로 주건, 뭐 집으로 주건, 뭐 일자리로 주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입니까? 양보. 누군가는 양보해야 돼요. 누군가는 양보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자원은 한정돼 있어요. 누군가는 양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양보할 수 있느냐? 그걸 설득할 수 있느냐? 뭐 리더가 됐건, 의회가 됐건, 정부가 됐건, 개인이 됐건, 뭐 오피니언 리더들이 됐건 그걸 설득할 수 있느냐? 아니 뭔가 양보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우리 한정돼 있는데 쟤네들한테 혜택을 줘서 애를 이렇게 만든다며. 한 발자국도 양보를 못 하겠다라고 나오거나 뭐 약간 정도의 뭐 혜택? 이 정도는 어려울 수 있잖아요. 벌써 부도 만든다며. 그럼 거기에 나오는 결론을 어떻게 결정할지를 생각을 해야 되죠. 그거 다수결로 할 거예요? 될 것 같아요? 정말 미안한 소리인데 되겠습니까? 지금 빵꾸 날 게 얼마나 많은데, 야 건보료에서부터 지금 국민연금 빵꾸 나는 거에서부터 뭐 공무원연금, 뭐 군인연금 세금 들어갈 게 수두룩 빽빽한데. 그거 있었어. 연구 결과에서 젊은 사람들한테 표 더 주자. 그것도 좋습니다. 그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떤 청장님이 마지막으로 퇴임하시면서 인구 구조에 따라서 인구가 적은 쪽에는 예를 들면 뭐 20대는 4표를 주고 40대에는 3표를 주고, 왜냐면은 인구 비율이 3대 4니까 이쪽에 4를 주고 이쪽에 3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표를 나눠주자는 건데, 그거는 혁명이 일어날 것 같은데 너무 극단적이지. 표를 더 주는 거는 정말 힘들고, 대신에 이제 대의민주주의니까 뭐 그쪽을 대의할 수 있는 뭐 그런 국회의원에 뭐 수를 주던지 뭐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런 수를 넘어서 정말 어려운 맞는 길로 가는 대화, 토론, 소위 말해 협의, 수기, 그 다음에 거기서 결정이 되면 우리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사회 미래 가능성을 위해서 누가 깃발을 들면은 지지해 줄 수 있는 뭐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런 거 하는 거 본 적이 그러면 없는데. 사례가 어디 있죠, 대한민국에? 요만큼 피해를 보면은 다 머리띠 묶고 나오잖아요. 정말 정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혹시 출마를 선언하시나요? 아니요. 제가 한다는 게 지금 정치하는 분들이 정말로 우리나라 훌륭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정말 바라고 있고. 수기와 토론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현실에서 실제로. 보세요. 되고 있나? 그러니까 안 되고 있잖아요. 되게 만들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 전체가 지식과 양심으로 무장돼 있다면은, 예를 들면 유럽에서는 환경 보호 그 얘기가 엄청 세잖아요. 사회 전체의 인식이라 그래야 되나? 그리고 보면은 외국에 보면 환경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어린이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인식, 그냥 다수의 결정에 맡겨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무슨 중학생들이 나와서 시위하고 앉았잖아. 그럼 환경운동하는 애들 보면 다 새파랗게 어린 애들이에요. 20대. 심지어 10대들. 근데 그게 사실은 그냥 시위라고 보면 안 되고, 그런 목소리를 좀 내는 측면이 있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 좌파에서부터 뭐 빨갱이에서부터 꼭 그들의 의견을 따들 필요는 없지만은, 과연 우리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냐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저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견을 낼 수 있는 사회. 우리는 지금 보세요. 정말 미안한 표현인데 요즘 나오는 담론들을 보면은 너무나 수준이 낮아. 전부 다 내 돈 얘기잖아. 내 이익, 물론 내 이익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최대 다수의 최대의 행복, 다수의 이익, 내 다수죠. 내가 속한 다수. 거긴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내 의견이니까. 그러면 그거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의견을 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존재를 하느냐고 봤을 때 요즘에 진짜 털끝만큼도 양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갈라파고스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걸 다 지키면 누가 들어와? 여기도 이거 지켜줘야 되고 저것도 저거 지켜줘야 되고 이것도 이거 지켜줘야 되면 아무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사회 비용 올라가는 거 봐요. 그들의 이익을 지켜주는 건 너무 좋은데 사회 전체로 보면은 마이너스인 겁니다. 그 마이너스가 쌓이니까 모든 게 다 비싸. 효율성을 올려라, 생산성을 올려라 얘기를 하지만, 생산성을 올리고 효율성을 올리는 거 하면은 누군가 이익이 침해되는 거고 누군가는 경쟁을 해도 싫잖아요. 그럼 다 안 한단 말이야. 지난번에 얘기했죠. 내수 시장이 비싼 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 비싸다 그러면 어떡해? 아이고야, 내 거 지켰으니까 잘 됐네. 그 지키는 게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자기 이익을 말하는 거야. 충분히 말할 수 있지. 그럼 그걸 합의하고 숙려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뭐 정치인들의 의견이 나와서 이런 게 중립적인 의견으로 보이니까 하도록 하겠지만 설득할 수 있는 능력,
아니 설득할 수 있는 제도, 설득할 수 있는 문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면서 계속 그렇게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 다음 게 되면은 우린 그래 왔으니까 라고 하는데 앞에 놈이 죽도록 싸워. 다 그렇게 돼. 그럼 나도 과점의 사회가 되는 겁니다. 문 닫고 내 거 지키고 있고 그럼 다 같이 비싸지는 거예요. 효율성이 좋아질 수가 없죠. 생산성이 높아질 수가 없고 라이선스를 지키고 관세로 지키고 내수라고 지키고 규제로 지키고 들어오면 쫓아내고 그럼 당연히 비용 올라가죠. 당연히 서비스의 질은 떨어지고 왜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비싼 나라가 됐냐? 물론 섬나라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죠. 그러면 그렇게 안 하려면은 우리가 뭔가 대화와 수기를 할 수 있는 창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앞으로는 더 큰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은 작은 것들이에요. 작은 집단들의 그런 건데 더 큰 문제, 사회 전체가 맞닥뜨리는 그런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지금까지 그래 본 적이 없으면은 이거 다수결로 하면 어떡해. 국민연금을 다수결로 결정하면 어떡합니까? 당연히 다수의 이익으로 가겠지. 국민들한테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고 그거를 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와 교육이 안 돼 있고 수능 한 문제 더 맞추고 나도 그 안에 들어가야지.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나도 띠북잖아. 이 새끼 들어가 이러면서 나부터 띠북잖아요. 들어가기 전에는 사회의 정의와 뭐 사회의 이익을 위해서 들어가면은 뭔 소리? 나까지도 해야지. 뭐 이렇게. 아니 근데 그러고 싶죠. 나도 양보와 수기를 하고 싶은데 내가 양보했을 때 저 사람도 한 발짝 양보를 해야 되는데 그거예요. 내가 양보하면 이 사람이 내 파일을 더 먹어. 지금까지는 우리는 양보하면 다 졌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양보한 사람이 없었어. 나만 양보하면 어떡해. 한 명도 양보를 안 하면 그게 문화예요. 문화고 그 교육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그게 사회에 어떻게 보면은 의사결정하는 방법, 가치 그런 수준인데 그런 걸 시간이 어딨어. 지금 수능 한 문제 더 맞춰서 문제집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완강해야 되는데 뭐 안타깝지만 그리고 그 비용을 우리는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탈주선 해야 되나? 아니, 무슨 소리예요? 더 좋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소위 말해 우리가 바라는 민주주의 가치로 나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방법이지 가치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가치를 추구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회가 점점 더 발전되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거냐? 무슨 방법으로 할 거냐? 그걸 해낼 수 있냐?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있냐? 그렇게 결정해야 되는 거를 아니면 내 이익 지키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사회가 됐냐가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정답은 아니에요. 내가 뭘 알겠어. 교육자도 아니고 철학자도 아니고. 근데 국민연금 다수결로 하는 거 보고 좀 충격을 먹었다는 거죠. 야, 저게 말이 되나. 이제 이해가 됩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이거는 이거랑 똑같아요. 기업도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잖아요. 기업의 의사결정을 다수결로 해. 직원들 모여서 다수결로 한다고. 우리 새로운 사업 하는데 약간 리스크가 있어. 이걸 하면은 올해 성과가 좀 안 좋아서 성과가 좀 덜 나올 것 같거든. 새로운 사업 할까 말까 그러면 띠묻고. 장난! 신사업이 무슨 상관 있어? 나 기존 사원들의 복지부터 챙겨야 돼. 사람 뽑지 마. 얘 내보내. 다음에 뽑을 때는 우리 사촌 얘부터. 기업이 그걸 다수결로 결정하면 망하지. 기업이 돌아가겠어 그걸? 영화 하나 소개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스윙보트라는 영화인데요. 스윙보터 마지막 표 한 표를 들고 있는 사람 그 키메이커 50대 50인데 내 한 표가 중요해. 케빈 코스트너 주연의 2008년도 영화입니다. 내용은 이래요. 투표할 생각이 없었던 케빈이 있었어요. 투표해서 뭐해? 근데 대신 딸이 몰래 가서 케빈의 이름으로 투표를 합니다. 근데 투표를 하는 순간에 정전이 나서 딸이 몰래 투표했던 표가 무효표가 돼요. 케빈은 자기가 투표한 것도 몰라. 그게 미국 대선이었어요. 미국 대통령이 양쪽 후보가 5대5가 나왔습니다. 전체 뭐 1억 4천만 이게 아니라 선거인단으로 하잖아. 예를 들면 270 선거인단인데 여기 270명이야. 이 주가 스윙 모터 주가 됐어. 결정하는 주가 됐어. 근데 이 주에서 투표가 동수가 나왔어. 한 표가 투표가 됐는데 그때 순간적으로 정전이 되면서 그게 무효표 처리가 된 거야. 선관위 위원들이 와서 케빈 코스트한테 물어봅니다. 투표했습니까? 그러니까 케빈 코스트는 자다 일어나서 안 했잖아. 안 했다고 하려고 그랬는데 옆에서 딸이 했다고 얘기하니까 그럼 다시 투표할 생각 있습니까? 물어봐. 그래서 무효됐으면 다시 할게요. 그랬는데 그게 미국 대통령을 결정하는 한 표였습니다. 자기가 다수가 된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결정하면 돼. 그랬을 때 어떤 일이 펼쳐지느냐가 이 영화에 나옵니다.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후보한테 일단 1조씩 받아요. 각 후보들이 당연히 케빈 코스트너 집 앞에 와서 똥꼬쇼를 펼칩니다. 보수당 후보였거든요. 케빈 코스트너가 그래 요즘에 뭐 동성애자들도 좀 인권이 있어야지 이 한마디 하니까 보수당 후보가 다음날 TV에 나와서 무지개 그거 앞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갑자기
갑자기 보스턴 후보가 또 케빈 코스너가 낚시 좋아하는데 낚시하다가 야 여기 이제 댐이 들었으면은 낚시도 못하겠구만 한마디 했더니 갑자기 환경보호론자가 돼서 이 지역을 야생 국립보호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주관이고 나발이고 그러면서 중간에 후보가 그 얘기예요. 진짜로 양쪽 두 명 중 후보들이 나도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케빈이 다수가 된 거잖아요. 다수가 한 명이 돼서 그 사람이 결정을 하니까 뭐 진짜 별 일이 다 펼쳐지면서 승리를 위해서 사회의 이익이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까지 던져버린다는 그런 메시지가 있죠. 물론 미국 가족 영화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케빈이 건전한 모습으로 나와서 제 한 표가 대통령을 결정하죠. 국민 여러분 투표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한 표 투표하세요. 이러면서 끝나는 영화인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은 참 묻지 못할 코미디들이 이제 펼쳐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오늘은 뭐 제가 좀 수준에 넘는 얘기긴 해요. 뭐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앞으로 우리가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우리는 과연 이런 문제를 어떻게 결정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개인의 의견. 그리고 경험해 보니까 어른이 돼서부터는 좀 우리의 마인드가 힘든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게 민주주의 교육이잖아요. 민주주의 교육, 민주주의 가치를 어떻게 추구할 것에 대한 교육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어떻게 지속 가능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것이냐에 대한 교육이 없기 때문에 사회가 너무나 좀 각박하고 결국 그 비용을 우리가 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면 안 되는 얘기인데. 너무 재밌어요. 축하를 교육부 장관으로. 안돼 기재부 장관은. 저는 뭐 좌를 지지하지도 우를 지지하지도 않아요. 다만 우리 사회가 훌륭한 결정. 요즘 보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왜 저럴까? 정말 놀라워요. 어떻게 저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저렴한 말을 할 수 있지? 정말 하기 싫은 표현. 어떻게 저렇게 천박한 말을 할 수 있지라는 말이 저절로 드는 거는 그걸 보고 있는 국민들한테 상처를 주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계속되면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그러지 않는 뭐 가치 중심의 그런 결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끝! 아, 나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다시 이런 얘기 시키지 마.